안녕하세요. 건강 백세를 지향하는 산야서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밥이 보약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독약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노? 밥이 보약이지. 이런 얘기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보약이 될 때는 반드시 알맞는 양을 알맞는 시간에 적당하게 드셨을 때 보약이 되는 거지. 만약 배고프다고 오늘 저녁에 한 5그릇 먹고, 아니야 내일 아침에 또 배고프다고 또 한 5그릇 먹고, 이렇게 양을 오버하면은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반드시 독약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과유불급이죠. 반드시 정확한 법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정 양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라고 많이 드시면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요즘 나가면 아마 꽃이 큰 나무에 주렁주렁 많이 달리는 등나무입니다. 즉 등화채입니다. 등나무의 꽃을 한방에서는 등화채라 그러고요. 사실 이 등나무는 여름에 햇빛이 되게 내리쬐을 때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등나무는 바로 생활 속의 나무죠. 자, 오늘은 그것 중에서도 등나무 꽃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주렁주렁 기담하게 많이 달려있죠. 사실 등나무도 대표적인 충매화 중에 하나죠. 꽃이 아주 주렁주렁하게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자, 그런데 제가 가까이 와서 이 꽃 냄새를 맡아봐도 꽃에 향기가 아주 강하게 나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꽃을 따서 먹어는 보죠. 사실 꽃 맛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등나무에 꽃 옆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순이 있죠. 부드러운 잎이. 그 잎도 채취해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제법 먹을만 하고요.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 꽃을 채취해가지고 옷을 살짝 입혀가지고 튀겨서 술안주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간식거리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채취해가지고 큰 득금판 놓고 꽃차를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등나무 꽃으로 효소로 담아도 좋고 또 살짝 말려가지고 약수를 담아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시나무 꽃처럼 아주 향이 강하거나 맛이 좋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 이 등나무 꽃은 식용, 약용 전부 다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등나무 벤치 밑에 가보면 이 등나무 꼬투리가, 콩꼬투리가 아주 주렁주렁하게 달려있는 거 많이 볼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등나무 이 꼬투리는 지난해 제가 여름에 이렇게 촬영해 두었습니다. 엄청 많이 달리죠. 자, 이 등나무 이 콩깍지를 까보면 안에 완두콩처럼 한 5개 정도 씨가 들어있죠. 그 씨를 살짝 볶아가지고 먹으면 땅콩처럼 맛도 좀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등나무 줄기는 아주 예전부터 생활 가구나 또는 장식품으로 많이 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등나무도 꽃부터 열매 또는 잎, 그 외에 등나무의 혹까지 단 한 부분도 약으로 쓰지 않는 건 없습니다. 이 등화채의 약성은 약간 찬성질이고 맛은 조금 심혀 독은 없습니다. 자, 이 등화채의 주 효능은 체에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윤장 효과, 즉 대장이나 소장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등나무도 아마 여러분들 치꽃 알죠? 갈화. 그것처럼 술독을 해독해주는, 즉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그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등화채도 간 해독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침침한 눈이나 또는 얼굴에 기미, 잡티, 뭐 주근깨 있는 많은 그런 분 있죠.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좀 색깔이 안 좋은 사람들, 즉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등화채를 말려 달여 드시고 아니면 효소 담아놨다가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윤장 효과, 장을 깔끔하게 해서 얼굴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또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나오기도 만들고요. 그 중에서도 요도염, 방광염 이런 비종이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달여 드시면 효능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양기가 좀 떨어진 분들 양기를 좀 북돋우는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이 등나무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잎이 아주 부드러운 게 막 나왔죠. 잎을 등채라 하여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드시기도 하고, 또 한번 덮어가지고 유념한 다음에 약차를 우려 드셔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꽃은 등화채하고, 그래서 꽃도 채취해가지고 뭐 튀겨 드시기도 하고, 또는 뭐 말려서 약수를 담거나 아니면 효소 담아도 좋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갈등, 즉 고부 간의 갈등, 뭐 친구 간의 갈등, 아니면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거 있죠. 그 말은 갈자는 즉 치갈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등자는 이 등나무 등자로 쓰죠. 그 이유는 치과 이 등나무는 감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니 두 식물, 즉 치과 등나무를 한꺼번에 심어 놓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서로 감는 방향이 틀리다 보니 하나는 왼쪽 돌아가면 하나는 오른쪽 돌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갈등이라 그러죠. 자, 갈등 어떤 이유인지 이해하셨죠? 갈등. 자, 지금부터 이 등나무 꽃, 즉 등화채를 말려서 달여 드시는 분 말씀드릴게요. 말려둔 약재를 물 2리터에 한 주먹, 약 한 20g 됩니다. 말려둔 꽃 20g. 이 정도로 넣고, 그 다음에 따뜻한 성질에 대추를 한 5개 정도 집어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식후에 한 잔씩 꾸준하게 드시고요. 아니면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조금씩 드셔도 좋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해도 과하게 드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술 담는 법. 이 등나무 꽃으로서 담은 술을 등화주로 합니다. 등화주. 자, 술 담을 때는 꽃을 뭐 완전하게 말릴 필요는 없고요. 채취해가지고 그냥 훑어가지고 그냥 마을 바닥에 펴가지고 한 1터 정도 두십시오. 그러면 물기 얼음 날아가고 좀 끄덕하게 되죠. 이럴 때 이 재료를 술 담을 용기에 한 50%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주 대병 1.8리터 한 병당 대추를 한 5개 정도 집어넣고요. 아니면 우리 보통 시에 먹는 잡꿀 있죠. 꿀을 소주 대병 한 병당 1.8리터 한 병입니다. 이 한 병당 약 20g 정도 집어넣고요. 자, 꿀 20g은 아마 보통 여러분들 드시는 소주 잔 있죠. 그 소주 잔에 한 반잔 정도가 20g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술은 너무 독주 말고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있죠. 20도 정도 되는 거. 요거 넘치는 만큼 찰랑찰랑 채우고요. 그 다음에 뚜껑 콱 닫아가지고 그늘진 곳에 한 3개월 두십시오. 어떤 분들은 술 담아서 뭐 몇 년씩 들은 사람 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안에 있는 약 성분 다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안에 재료는 뭐 쓰레기는 똑같죠. 그러니 떠서 찌꺼기 완전 버리고요. 술만 따로 보관하셨다가 많이 드시지 말고 식후에 조석으로 한두 잔씩 드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수 담아서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초 이름 뭐였죠? 등나무 꽃, 즉 등화채입니다. 이 등화채 잘 활용하시고요. 며칠 후에는 제가 이 등화채를 가지고 효소 담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